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케팅을 왜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영상 멈춰놓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별로 없죠. 이거는 우리가 장사를 잘 되게 만들려고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 매출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매출액을 좀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구매한 사람의 숫자, 총 구매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늘리려면 구매하는 고객의 숫자를 늘리던가 아니면 객단가를 높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뭐 객단가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객단가가 일정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총 구매 고객 수를 늘려서, 그죠?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구매 고객 수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총 구매 고객 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구매 고객 수는 이제 이렇게 신규 고객 수하고 기존 고객 수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신규 고객 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기존 고객 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고객 수를 먼저 보면 신규 고객 수는 이렇게 유입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요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려면 일단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게로 오든 쇼핑몰로 오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우리 쇼핑몰에 100명이 들어왔다. 근데 우리 가게나 쇼핑몰의 구매 전환율이 20% 정도 된다.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이 구매를 하겠죠. 신규 고객 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유입수를 한 번 더 보면 이 유입수도 한 단계 더 분해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입수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입수라는 거는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오는데, 그죠? 근데 사실 이 유입수라는 게 뭐 그냥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가 노출이 되는데 그때 유입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 전환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아까처럼 우리 가게 앞을 100명이 지나가는데 유입 전환율이 20%다 그러면 이제 20명이 가게로 들어오는 거겠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홈페이지도 뭐 인터넷 어딘가에서 막 노출이 되는데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뭐 유입도 많아지겠지만 그때 또 중요한 게 유입 전환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유입수라는 거는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 노출수 곱하기 이 유입 전환율, 이렇게 하면 유입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신규 고객 수라는 거는 이렇게 노출수 곱하기 유입 전환율 곱하기 구매 전환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 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고객 수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 수 곱하기 재구매율,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신규 고객 수랑 기존 고객 수를 다시 총 구매 고객 수에 집어 넣으면은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 밑에 수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거는 결국 노출수 곱하기 유입 전환율 곱하기 구매 전환율 더하기 구매 고객 수 곱하기 재구매율, 여기까지가 이제 총 구매 고객 수니까 여기에다가 객단가를 곱하면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노출수를 높이던가 유입 전환율을 높이던가 구매 전환율을 높이던가 아니면 재구매율을 높이던가, 요 네 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 좀 더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영상도 다시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네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노출수, 유입 전환율, 구매 전환율, 재구매율, 이 네 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노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출수를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준비한 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출수를 높이려면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 다양한 키워드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 채널과 키워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아직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건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게를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의 종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게에 간판이 이제 될 수도 있고요. 간판으로 우리 가게를 노출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다가 뭐 X 배너를 세워 놓는다던가, 뭐 현수막을 걸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나가가지고 제가 전단지를 돌리거나 호객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채널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채널들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채널은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도 하나의 광고 채널이 될 수 있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거에도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안에도 뭐 구글이라는 게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죠. 그리고 네이버만 들여다봐도 네이버 안에는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뉴스도 있고, 플레이스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 노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어떤 다양한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노출량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노출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채널에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나중에 또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영상도 다시 업로드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같이 이제 열심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입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깐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생각을 충분히 해 본 다음에 이걸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데요. 요거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 유입 전환율이라는 게 뭔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유입 전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남에서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강남 맛집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는 한 채널에 이제 뭐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공략을 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는 한 채널을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딱 정해서 거기에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이라고 쳤을 때 우리 가게가 딱 노출이 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강남 맛집이라고 쳤을 때 우리 집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나올 텐데, 그 강남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검색 결과를 다 눌러보질 않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의 가게들만 눌러볼 텐데, 그게 이제 유입인 거죠. 유입 전환율이 높을수록 그렇게 유입이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유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으면 우리 가게가 간판도 걸고 뭐도 걸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면 유입이 잘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걸 위주로 얘기할 거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하면 유입이 잘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유입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유입 전환율을 높이는데 어떤 요소들이 중요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터넷에서 강남 맛집 이렇게 쳤는데 쭉 업체들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상위에 노출될수록 유입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카피라이팅이라는 게 문구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문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남 맛집이라고 쳤는데 막 되게 눈에 띄는 문구가 있으면 또 눌러보게 되니까요. 이 카피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죠. 검색 결과에 사진이 나오니까 이 사진이 되게 뭐 눈에 띄는 사진이면 이제 또 눌러볼 수 있겠죠.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라던가, 그런 사진을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보통 노출이 됐을 때 그 영상을 클릭하는 그 유입 전환율이 보통 4% 5%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굉장히 뭐 야한 사진을 넣는다든가 자극적인 뭐 문구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막 20%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카피라이팅이나 사진 같은 게 이 유입 전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타겟팅인데요. 제가 괄호하고 관심사나 뭐 필요성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그걸 보는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는 거거나 좀 필요한 거면 그만큼 좀 눌러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노출을 시킬 때는 그냥 노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타겟팅을 해서 노출을 시키면 좀 더 유입 전환율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해 봤고요. 여러분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매 전환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우리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나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손님 아니면 뭐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어디 이렇게 블로그 광고를 올려놓은 걸 보고 딱 이 집에 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확률, 그게 이제 이 구매 전환율인데, 이런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것도 잠깐 영상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아 보여야겠죠. 그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어디 사러 갔는데 그걸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리뷰나 추천 같은 걸 많이 참고를 하죠. 그러니까 리뷰나 추천 같은 게 있으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노출이 돼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 구매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죠.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나 신뢰를 좀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소비자들의 뭐 리뷰나 추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겟팅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또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노출을 할 때 타겟팅을 좀 잘 해가지고 노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야겠죠. 이게 만족이 돼야 다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멤버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죠. 예,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좀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상품하고 서비스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마케팅을 말씀드릴 때 나왔던 상품하고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예요. 상품하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부터 저랑 이 인터넷 마케팅을 잘 해 나가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광고, 홍보 이런 거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품의 경쟁력,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상품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당연히 잘 되는 거지, 그럴 거면 마케팅 뭐하러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상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막 입소문이 빵빵 터지고 이러면 금방 뭐 매출이 올라가고 자리를 잡겠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나 요즘에는 막 다들 내가 맛집이요, 내가 정말 실력자요, 이렇게 광고를 막 해대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다는 거는 너무 또 운의 영역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마케팅도 해야 된다. 그래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출액의 구성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액을 높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매출액을 높이려면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고요. 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카피라이팅을 하고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고 타겟팅을 잘 하고 리뷰를 받고 추천을 받고, 그죠? 뭐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그냥 했어요. 그냥 상위 노출을 하고 그냥 리뷰를 받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상위 노출을 한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입 전환율이나 특히 구매 전환율이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출을 많이 시킨다. 이것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작 노출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구매 전환율을 좀 높이면서 그리고 유입 전환율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되는 건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라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려서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제 요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잘 지키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점 줄이면서도 이 매출액은 점점, 광고 효과는 점점점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알려드릴 이 인터넷 마케팅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이것만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비는 적게 쓰면서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